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개별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개별 주식의 투자자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투자자가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파악해야 돼요?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몇 %가 될까? 그리고 위험은 얼마나 될까? 이걸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투자자의 효용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투자자의 효용은 뭘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차별 곡선이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먼저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했지만, 기대 수익률은 미래의 불확실성,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 이때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여기서는 주식이니까 이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오르는 상황,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고려해서 산출한 미래 수익률 기대치. 그런데 이건 결국 어떤 개념이었다? 평균의 개념이었다. 평균의 개념이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거 보면 ERI라고 있죠. ERI라고 좀 더 크게 쓰면 이때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 expected 여기 기대 이때의 E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할 때는 여기 보통 E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여기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rate of return 수익률이죠. 그 수익률을 표시하는 R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 보면 이제 I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때 이 I는 개별 주식을 의미합니다. 개별 주식.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이 A 주식이다. 그러면 ERA, A 주식의 기대 수익률. ERB 하면 B 주식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말하는 거고, I 하면 I 주식의 기대 수익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I는 불특정한 어떤 주식을 말할 때는 보통 이제 I, 개별 주식을 말할 때는 I를 붙이고, 특정한 주식, A 주식, B 주식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옆에다가 A,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투자자의 판단 기준 하나는 기대 수익률이었고 또 하나는 위험이었죠. 위험은 미래 현금 흐름 또는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변동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수익률 또는 현금 흐름의 변동폭이 크면 그러면 위험이 크다. 작으면 위험이 작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변동폭이 크냐 작으냐 하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인가? 즉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 계속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분산에 이제 이런 표시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읽을 때 시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시그마. 시그마 제곱. 분산은 표준 편차는 시그마 제곱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제곱이 풀어지니까 그냥 시그마가 되는 거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떤 말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또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A 주식의 현재 주가는 10,000원이에요. 그런데 1년 후, 미래죠, 미래. 그래서 전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망은 다음과 같다. 자, 이 10,000원이 주가가 1년 후에 12,000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거기다가 내가 배당까지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아주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는 주가는 10,000원에서 1년 후에 9,000원으로 떨어질 수 있고 뭐 배당은 당연히 없고 자,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고 하나는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60%, 0.6, 60%고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40%더라. 0.4. 자, 이게 이제 A 주식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A 주식의 1년 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하고 위험, 뭐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A 주식이니까 이 보면 ERA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자, 1년 후에 첫 번째로 1년 후에 자, 내가 주가는 12,000원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배당은 1,000원 받고 하니까 총 13,000원 되는 거죠. 1년 후에. 자, 이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10,000원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3,000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000원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3,000원 되네? 자, 그러면 그때 수익률은 몇 %일까? 그 수익률을 우리가 R이라고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10,000원에 1 플러스 R의 수익까지 더해지면 그러면 1년 후니까 1승이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다? 13,000원이다. 결국은 10,000원의 미래 가치가 13,000원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10,000원, 지금 현재의 10,000원이 1년 후 미래 가치가 13,000원이다. 그때 수익률은 자, 구해보면 30% 나옵니다. 0.3, 30%. 자, 그런데 이런 수익률 30%가 될 확률이 지금 몇 %라는 거예요? 0.6, 60%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런 유리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불리한 상황도 있는 거예요. 9,000원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가 10,000원 투자했는데 1년 후에 9,000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결국 이때의 수익률은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이죠. 1년 후니까. 그 10,000원의 미래 가치가 얼마다? 9,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9,000원. 자, 이럴 때의 수익률을 구하면 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1, 10%.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이 될 확률은 자, 0.4, 40%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A라는 주식에 1년 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 자, 이것은 이 기대 수익률은 평균의 개념이죠. 평균의 개념인데 이제는 확률이 달라요. 확률이 자, 30% 수익률은 확률이 몇 %? 60%예요. 그러니까 0.6이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0% 수익률이 될 확률은 40%예요. 그죠? 그러니까 30% 수익률에는 60%의 0.6의 가중치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0%에는 자, 40%, 0.4의 가중치가 들어간다. 자, 평균을 구하는데 이제 가중치가 다르게 들어가죠. 자, 이게 이제 가중 평균이 되는 겁니다. 자, 구하면 0.14,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A 주식의 1년 후 기대 수익률은 14%, 0.14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A 주식의 위험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4%, 0.14다. 자, 요게 이제 평균이죠. 평균이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좋을 때는 3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평균하고 비교하면 편차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플러스 0.16, 16%의 편차가 벌어지네요. 자, 그런데 이런 편차가 발생할 확률은 60%인 거죠. 이런 편차가 발생한다. 이 말은 결국은 30% 수익률이 발생한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니까 이런 편차가 발생할 확률이 바로 60%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10% 수익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10% 수익률이 되면 평균하고 비교하면 편차가 어떻게 벌어지냐? 마이너스 0.24, 즉 마이너스 24% 편차죠. 결국 마이너스 24%의 편차가 생길 확률은 0.4, 40%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자, 마이너스 0.24, 24% 수익률 편차가 발생할 확률이 40%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측정할 수 있다? 자, 먼저 분산이 뭐였습니까?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평균한 것이다. 왜 제곱을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걸 없애기 위해 제곱한다 이거예요. 자, 편차 먼저 여기 보면 0.16의 편차죠. 자, 그걸 이제 제곱했습니다. 제곱. 근데 그 제곱의 확률이 0.6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편차 마이너스 0.24의 제곱이죠. 자, 그 제곱 이 편차의 확률이 40%, 0.4다 이 말이에요.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평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분산을 구해보면 0.0384가 되는 겁니다. 0.0384. 근데 분산은 말했죠. 지난 시간에도. 자, 제곱이 되니까 숫자가 커지거나 또 너무 작아지거나 이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봐서는 그냥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게 제곱이 된 거니까 제곱을 떼내자. 그래서 표준편차를 구하자. 그러면 결국 0.0384의 제곱근 루트 값을 구하면 0.196, 19.6%의 표준 편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플러스 0.16, 마이너스 0.24인데 각각 확률이 이러니까 평균적으로 편차가 평균적으로는 19.6% 정도 수익률이 많이 나오든가 아니면 19.6%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든가 마이너스 편차가 나오든가 요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편차가. 자,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바로 위험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자, B주식 이번에는 현재 주가가 5,000원이에요. 자, 1년 후 전망은 자, 현재 주가 5,000원에서 1년 후에 주가가 7,500원으로 뛰고 배당은 또 500원 받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가 3,500원으로 하락하고 배당은 못 받고 아까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는 자, B주식은 이런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아까보다 좀 더 높아요. 7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이런 확률이 30%예요. 자, 그랬을 때 이 B주식의 1년 후에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자, 구하는 방법은 아까 A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B주식의 기대 수익률 한번 구해보면 자, 1년 후에 7,500원 주가가 되고 500원 배당 받고 그러니까 8,000원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것은 결국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하면 지금 5,000원 투자하면 그러면 1년 후에 몇 퍼센트가 된다? 얼마가 된다? 8,000원이 된다. 자, 그럴 때의 수익률은 자, 결국 5,000원의 1년 후 미래 가치가 8,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R 1승을 곱해주면 이때 R이 이제 수익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때의 수익률은
무려 0.6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0.6, 60%. 무려 60%의 수익률이에요.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자, 근데 이런 60%의 수익률이 날 확률이 무려 70%인 겁니다. 굉장히 높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불리한 상황도 있더라. 1년 후에 3,500원이 될 확률은 될 경우는 자, 지금 5,000원 투자하면 1년 후에 자, 3,500원이 되더라. 이때 수익률이 이제 R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5,000원 곱하기 1 플러스 R, 이 R이 수익률, 그리고 1년 후니까 1승 5,000원의 1년 후 미래 가치가 3,500원이다 이 말이죠. 이때 수익률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0.3이에요. 마이너스 30%.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30%죠. 확률은 조금 낮아. 어쨌든 30%의 확률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비주식의 기대 수익률도 아까와 똑같이 구할 수 있죠. 자, 60% 수익률 그 확률은 70%, 0.7. 그다음에 마이너스 0.3, 즉 마이너스 30%의 수익률 그 확률은 30%, 0.3. 자, 그래서 자, 확률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구하면 비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0.33, 33%더라. 평균, 그죠? 확률을 가중치로 적용해서 구한 평균 수익률이에요. 자, 또 이제 비주식의 위험을 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 평균 수익률이 자, 0.33, 33%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자, 60%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평균하고 비교하면 편차가 얼마 벌어져 있다? 0 플러스 0.27, 27% 편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편차가 벌어질 확률은 70%예요. 이 편차가 나타날 확률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자, 좋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30% 수익률이 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평균하고 비교하면 편차가 마이너스 0.63이에요. 마이너스 0.63.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0.63, 마이너스 63%의 수익률, 편차가 나타날 확률은 30%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분산, 위험을 구하기 위해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먼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평균한 것이다. 자, 플러스 0.27 편차, 요걸 이제 제곱했죠. 근데 그 확률은 0.7이에요. 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3 이 편차의 제곱, 이 편차가 나타날 확률은 0.3, 30%예요. 자, 편차의 제곱을 자, 확률을 가지고 이제 가중 평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분산이 0.1701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자, 표준 편차를 구해 보면 자, 제곱근 루트 값을 구하면 자, 0.412가 나오더라. 0.412. 41.2%. 그래서 평균 33%를 기준으로 해서 41.2%나 가격이 높든지 아니면 41.2%나 가격이 낮든지 요 사이에 있더라. 자, 아까 A 주식하고 비교하면 표준 편차 값이 훨씬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폭이 큰 거예요. 변동 폭이. 자,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이 큰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구했어요. I라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R1이라는 수익률이 나타날 확률이 P1. 확률을 곱해준 거죠. R2라는 수익률, 그 확률이 P2. 확률하고 곱해준 거죠. 자, 마지막에 RN이라는 수익률, 그리고 그 확률 PN. 자,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가중평균한 것이다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예시로 봤으니까요.
자, 이것은 이제 요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요. 자, ERI는 자, 개별 주식 I의 기대 수익률이고 P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R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결국 우리가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나? 자, 확률을 가중치로 하여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어떻게 했어요? 가중평균한 것이다. 확률을 가중치로 해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위험은 우리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였는데 자, 분산 또는 표준 편차였는데 자, 편차의 제곱을 평균했다. 그게 이제 분산이었죠. 편차는 그 예상되는 수익률하고 평균값, 기대 수익률하고 차이를 이제 우리가 편차라고 했고 그 편차의 제곱을 자, 평균했는데 이제는 확률이 다르니까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곱해 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확률 R은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뭐 기대 수익률 아까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분산은 결국 뭐다? 확률을 가중치로 해서 편차의 제곱을 가중평균한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위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별 주식에 투자할 때 그때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위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까? 이걸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그 판단 기준이 이제 두 가지였죠.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했어요. 자, 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 주식의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별 주식의 선택. 자, 1단계는 자, 지배 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자, 똑같습니다. 자, X축은 위험. 주로 우리가 요 포트폴리오라든지 뒤에 배우는 뭐 CAPM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보면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X축이 위험, Y축이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와요. 자, X축 위험. 그때 위험 중에서 이거 이제 표준 편차죠. 그다음에 Y축은 기대 수익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내 투자 대상이 되는 또는 내가 고려하고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되는 그런 주식이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있는데 그 주식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각각의 상황을 다 분석해서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이 주식의 표준 편차를 구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하고 기대 수익률, 이 X축, Y축 상에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요 두 주식을 비교해 보자. 이 두 주식을 보니까 지금 뭐가 같아요? 위험이 같네. 0.05 표준 편차 0.05 위험이 같아요. 위험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기대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 두 주식을 보면 또 뭐 같아요? 위험이 같네. 0.1 10% 위험이 같아요. 근데 점이 이렇게 아래 위로 있죠. 그 이야기는 뭐가 다르다? 위험은 같은데 기대 수익률이 다르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가로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가로로 보면 이제는 뭐가 같은 주식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15%로 같아요. 이 세 주식은.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 주식은 위험이 0.05고 이 주식은 위험이 0.1, 10%고 이 주식은 또 위험이 뭐 예를 들어서 0.2, 20%고 위험이 다르네. 기대 수익률은 같은데. 자, 요 두 주식을 비교하면
또 기대 수익률은 20%로 같은데 뭐가 달라요? 역시 위험이 다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위험 표준 편차하고 기대 수익률 이 안에서 점을 찍어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되고, 그다음에 같은 위험일 때, 그다음에 같은 기대 수익률일 때 이렇게 우리가 줄을 그어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자, 먼저 위험이 같은데 수익률이 낮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애시당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내 고려 대상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X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주식을 비교하면 역시 위험이 같은데 기대 수익률이 요 아래에 있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5%밖에 안 돼요. 위는 20%인데. 그럼 당연히 요거는 역시 고려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X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예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투자 대상에서 빼버리라. 그럼 벌써 지금 2개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뭐가 나한테 좋은 거예요? 위험이 작아야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아야 내 효용이 높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같은데 위험이 제일 작은 게 이거고 나머지는 위험이 이 주식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 주식은 애시당초 빠지는 거네.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네. 그죠? 그래서 X표. 벌써 지금 이제 3개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역시 기대 수익률이 같은데 이 주식이 위험이 더 크네.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네. 역시 X표. 자, 그러면 결국 처음에 6개의 내 투자 대상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자, X표 쳐져 있는 것을 빼고 나면 몇 개가 남아요? 2개밖에 안 남죠. 자, 이걸 우리가 지배 원리에 따른다. 지배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 원리. 그럼 지배 원리는 뭐냐?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큰 것을 선택하고,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것을 선택하고,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당연히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당연히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2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배 원리에 따라서 다 삭제되는 것이다. 삭제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지배 원리입니다. 지배 원리. 자, 이 X표 쳐져 있는 것들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보면 평균 분산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표준 편차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표준 편차는 역시 분산의 제곱근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배 원리는 결국 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다? 평균 분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평균 분산 기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 원리. 자, 그러면 이제 지배 원리에 따라서 이제 다 없애고 몇 개만 남아요? 2개만 남아요. 2개만. 자, 하나는 위험의 0.05%고 기대 수익률은 15%. 또 하나는 위험이 10%, 0.1이고 기대 수익률은 0.2, 20%. 이렇게 2개 남아요. 자, 이제 2개 남았는데 이 2개는 지배 원리에 따라서 이제 남은 겁니다. 남았는데 이 2개는 서로 지배 관계가 없어요. 서로. 여기는 위험이 큰 대신에 뭐가 높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죠. 이 주식은 위험이 작은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작아요. 그죠? 서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지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이제 지배 원리에 따르더라도 2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개 중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내 효용을 크게 하는 것일까?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주식을 우리가 A 주식 이렇게 보고요. 요 주식은 우리가 B 주식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1단계는 지배 원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 2단계는 이제는 그렇게 남은 주식 중에서 이제는 뭘 선택한다?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식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효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효용을 표시하는 동일한 효용을 표시하는 선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무차별 곡선이었잖아요. 그죠? 아, 효용 극대화가 나오면 효용 극대화가 나오면 무차별 곡선이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라.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무차별 곡선도 있고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완만한 그런 무차별 곡선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가파른 무차별 곡선은 위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무차별 곡선은 위험을 싫어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I1과 같은 무차별 곡선을 한번 생각해 봐요. I1과 같은 무차별 곡선. 자, I1. 자, 여기 있을 때는 어디 이 효용일 때는 A 주식하고 만나요. 근데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은 위 또는 왼쪽으로 갈수록 효용 수준이 더 커지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동시켜 봤더니 왼쪽으로 또는 위로 이동시켜 봤더니 이번에는 어디하고 만나요? B 주식하고 만나네. 그러면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효용이 높은 겁니까? 요 빨간색 무차별 곡선의 효용이 더 큰 거죠. 그럼 결국은 A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B를 선택하는 것이 이 사람은 효용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결국 I1과 같은 무차별 곡선을 가지는 사람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해야 그래야 효용이 더 크죠. 그래서 I1과 같은 무차별 곡선을 가지는 사람은 B를 선택한다. 자, 무차별 곡선 나왔습니다. 그래서 I1의 무차별 곡선 효용을 가지는 투자자는 위험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 B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크죠. 위험이 큰 걸 내가 부담하는 대신에 더 많은 더 큰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을 기대 수익률만 좀 보완이 된다면 나는 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험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큰 B를 선택한다. 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B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위험이 더 크죠. 대신에 수익률이 더 큰 겁니다. 그죠? 그거를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 B 두 개를 보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I2와 같은 무차별 곡선을 가지는데 자, I1 우리가 좀 전에 봤던 I1보다 기울기가 훨씬 가파른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I2는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른 무차별 곡선이다. 자, 여기에 있을 때는 B하고 만나요. 그런데 이 무차별 곡선이 자, 왼쪽 또는 위로 이동을 해봤더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하고 만나요? A 주식과 만나요. 자, 요 두 개의 무차별 곡선을 비교하면 어떤 무차별 곡선이 효용이 더 크다? 그렇죠. 빨간색, 붉은색 무차별 곡선이 효용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B를 선택하는 것보다 A를 선택해야 효용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죠. 그런데 A를 선택하면 효용이 더 크다. 그럼 난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A를 보면 B에 비해서 위험이 작고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도 작아요. 그죠?
결국 무슨 말이냐? 뭐 기대 수익률 뭐 그런 거 떠나서 나 위험이 싫다 이거예요. 나 위험을 부담하기 싫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싶다. 그 사람이 바로 I2입니다. I2. 그러니까 위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I2의 무차별 곡선 효용을 가지는 투자자는 위험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아주 큰 거예요. 아주 크기 때문에 위험을 아주 싫어한다 이거예요. 크기 때문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작은 A를 선택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 주식 선택에서 우리는 지배 원리에 따라서 먼저 삭제할 거 삭제하고 그 다음에 개별 투자자의 그 무차별 곡선 효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식을 선택한다까지 배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개별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 위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